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을 진행하는 김진홍입니다. TA로서는 7년 정도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내 얼리얼 프로젝트의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은 어려움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트 중심의 TA이고요. 사실 이제 C++ 코드를 제대로 다뤄본 거는 이 사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완하면 좋을 점들이 눈에 좀 띄실 겁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얼리얼에서 엔진 수정 없이 커스텀 패스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얼리얼 엔진에서 렌더링을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얼리얼 5 들어서부터 렌더링과 관련된 코드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버전마다 업데이트도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도 많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용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두고 특정한 위치에 개입해서 패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엔진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플러그인 형태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패스와 라이팅 패스 사이에 개입해서 Gbuffer를 변경하는 등의 패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뷰 익스텐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클래스는 렌더 파이프라인의 특정 위치에 훅을 걸어줄 수 있고 여기에 렌더 패스를 추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효과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쉐이더 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리얼에 RDG가 도입된 지는 좀 되었는데요. 그래도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DG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효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웻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쉐이더 마지막에 머티리얼 함수를 붙여서 글로벌 날씨 파라미터를 받아서 쉐이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항상 이런 효과를 스크린 스페이스로 구현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Gbuffer에 직접 개입해서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한 버퍼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2D 레이 마칭 쉐이더를 적용한 오라 효과입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효과를 구현하기 쉽지 않았고요. 억지로 한다면 싱캡처 2D 같은 걸 활용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간단하게 싱컬러 버퍼를 복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런 작업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로서의 저와는 거리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잘 모르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리얼 엔진의 구조를 접하기 어려운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조금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신뷰 익스텐션 그리고 RDG, 글로벌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뷰 익스텐션 기반의 플러그인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엔진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은 정말 복잡하고요. 버전업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작업 공수를 넘어서는 확실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판단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라이팅 처리 이후의 컬러 버퍼에 대해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에서 그 동작 시점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커스텀 패스는 좀 더 복잡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얼리얼도 계속적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5.5 버전에서 등장한 유저 신텍스처 같은 기능이 대표적인데요. 연속적으로 다운스케일과 커널 기반 블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이미지가 테스트 목적으로 제작한 아나멀피 블룸인데요. 5번의 다운스케일과 가로 블러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블러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덕분에 몇몇 컴퓨터 쉐이더가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FT 기반 오션이나 인터랙션 시스템 같은 렌더 타겟 기반 처리들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저도 재작년에 관련해서 인터랙션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뷰 익스텐션을 활용하면 이보다 제한 없이 커스텀 패스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패스 직후 같은 타이밍은 TA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접근이 곤란했던 지점이지만 렌더 직후에 집버퍼에 접근해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스크린 스페이스 효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뷰 익스텐션은 구체적인 구현은 없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라는 점인데요. 신뷰 익스텐션을 상속해서 필요한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집어넣으면 엔진은 특정한 시점에 이 메서드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호출합니다. 이때 우리가 커스텀 패스를 작성해 넣으면 실행이 되겠죠. 또 같은 시점에 여러 개를 실행하려고 할 때 그 우선순위의 설정 등도 가능합니다. 예시적인 플러그인 구성입니다. 모듈 정의, 그 다음에 글로벌 쉐이더 호출, 신뷰 익스텐션, 그리고 서브 시스템 4가지 핵심 클래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현재 팀이 컴투스의 TA실, 그러니까 중앙 조직인 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프로젝트 조직의 경우에도 참조할 만한 점은 많습니다. 결국에는 기능을 얼마나 쉽게 붙였다가 떼내는지가 핵심이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모듈의 4가지 클래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듈 클래스입니다. 첫째로 모듈을 초기화하고 있고요. 쉐이더 폴더 경로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코드와 리소스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듈에는 장점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얼리얼에서도 모듈을 단위로 해서 명확한 구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그인을 만든다면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것은 플러그인 모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쉐이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쉐이더를 호출할 때 필요한 쉐이더 파라미터들을 선언합니다. 이때 얼리얼 엔진이 매크로를 통해서 파라미터들을 수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요. 얼리얼이 사전에 정의한 구조체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4번째 줄에 끝에 스트럭트 레퍼런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매크로를 통해서 뷰와 관련된 정보들을 넘겨주려고 이제 그 스트럭트를 선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직접 추가하는 파라미터들이고요. 이 쉐이더 클래스의 구현부를 보면 진입점을 알려주는 매크로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스텀 쉐이더 PS를 실행하면 진입점이 메인 PS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뷰 익스텐 클래스의 선언부입니다.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언더바 렌더 스레드로 끝나는 함수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포스트 렌더 베이스 패스 디퍼드 같은 함수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구현부에서는 RDG 빌더라는 것을 활용해서 패스를 추가합니다. 아까는 선언에 기반했던 파라미터들을 그 내용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여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외부 텍스처를 RDG 텍스처로 랩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RDG를 사용하게 되면서 모든 리소스는 RH로 한번 리소스를 포장하고 그 다음에 RDG 리소스로 한번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쉐이더와 뷰를 정의하고 쉐이더의 파라미터를 넘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쉐이더 클래스에서 선언한 파라미터의 값들도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서 3번째 줄을 보시면 아까 전에 파라미터에 선언했던 RDG 리소스를 집어넣을 때에도 그래프 빌더를 통해서 쉐이더 리소스 뷰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설정했던 모든 파라미터들을 모아서 패스를 등록합니다. 여기에서는 add 풀스크린 패스를 통해서 픽셀 쉐이더를 실행하는 전체 화면 패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뷰 익스텐션을 관리하기 위한 월드 서브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서브 시스템은 게임 전체나 아니면 특정 월드 아니면 레벨 단위에서 항상 켜져 있는 매니저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드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월드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월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블루프린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신비 익스텐션을 변수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활성화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관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월드 서브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월드와 관련된 효과이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동작을 보장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팀 내에서 별도의 관리 방식이 있으시다면 이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들도 좋을 것입니다. 이 월드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면 BP에서도 전역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아티스트가 주도적으로 비주얼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서브 시스템 사용이 효율적인 점이 있을 것입니다. 플러그인 구조와 신비 익스텐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이런 작업의 배경이 되는 지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얼리얼의 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뷰 구조체에는 공간 변환을 위한 매트릭스나 카메라 위치 같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뷰 패밀리와 신뷰를 구분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포트를 4개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전체가 신뷰 패밀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각각의 화면들이 이 신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을 위해서는 이 뷰 구조체에 있는 정보들을 쉐이더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개별적인 뷰포트인 신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커스텀 쉐이더 클래스에서 뷰 파라미터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트 래프라는 사전에 정의한 구조체 형태로 선언을 하고 이걸 신뷰 익스텐션에서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했는데요. 이렇게 전달한 뷰 파라미터는 쉐이더 안에서는 위에서 이제 4번째 줄이죠. 리졸브드 뷰로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뷰 익스텐션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임 스레드와 렌더 스레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스레드에서 엔진은 렌더를 위한 밑준비를 하고요. 렌더링 명령을 큐에 쌓아 놓습니다. 렌더 스레드는 이 큐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작업을 실행을 하고요. 신뷰 익스텐션은 게임 스레드에서 신뷰의 생성 전후와 그 다음에 렌더 큐를 누적하는 사이사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스레드는 이 쌓여있는 큐에서 렌더 명령들을 하나씩 실행하게 됩니다. 얼리얼의 렌더 스레드는 곧바로 드로우 콜을 생성하지는 않고요. 렌더링 코드들로 RHI 스레드에 드로우 관련된 명령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RHI 명령 리스트에 또 드로우 명령들을 누적을 하고 RH 스레드에서 벌칸이나 아니면 오픈GL ES나 아니면 다이렉트X 같은 다양한 API용 명령어들로 번역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를 하는 것이고요. 신비 익스텐션은 이런 렌더 스레드의 다양한 지점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닛뷰 인근에도 개입할 수 있고 베이스 패스 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RDG 그러니까 렌더 디펜던시 그래프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RHI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RDG는 이 수많은 렌더링 명령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리소스와 렌더 패스를 관리하고 그 관리한 결과물들을 토대로 RAC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렌더링 명령들을 중간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RDG와 비슷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것은 프로스트바이트의 프레임 그래프 사례인데요. 프레임 그래프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배틀필드 4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패스의 개수가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한 4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하고 여기 각각에 딸려있는 리소스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소스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이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를 엔진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얼리얼의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 중에는 비정기적으로 실행되는 패스도 있을 거고요. 옵션에 따라서 켜고 꺼지는 패스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쉐이더로 구성된 패스들도 많고요. 이런 패스들은 또 병렬로 실행할 때 배리어 등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얼리얼은 RDG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유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가 그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패스와 리소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리소스들을 RHI 리소스로 캡처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렌더링 코드만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별로 리소스를 처리하는 목적이 있었죠. RDG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RHI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범위에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RHI 리소스를 RDG 리소스로 한 번 더 랩핑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생성과 해제를 최소화하도록 실행 순서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G에서는 렌더링 명령들을 살짝 지연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개발자가 추가한 렌더 패스들을 엔진이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최적의 세팅을 판단하고 이후에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어에는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그래프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그 선을 연결하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고요. 컴파일도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기능들 각각을 분석을 하고 실행 순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RDG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실행하던 패스 중 이렇게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병렬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셋업 컴파일 실행 단계를 거친 후에도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패스를 제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렌더링 코드상으로는 존재하는 패스라고 하더라도 그 패스의 결과물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제거합니다. 여기에서 텍스처 B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물에 쓸모가 없으니까 패스 B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했죠. 그리고 패스들을 통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그림처럼 패스를 묶어서 한 번에 실행하게 되면 패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 수명의 관리도 RDG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완료한 리소스를 최대한 빠르게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가능하다면 패스 순서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렌더링은 정말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행한 작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오큐펀시라는 거는 GPU 코어의 사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GPU가 쉬는 시간 없이 모든 코어를 꽉꽉 채웠으면은 렌더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오큐펀시는 높아졌는데 오히려 렌더링 속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렌더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VRAM의 그 GPU의 캐시에 불러온 작은 텍스처 조각과 같은 것들이 히트가 잘 돼야 되는데요. 오큐펀시를 추구하다가 불필요하게 패스를 오가게 되면서 이 캐시를 자꾸 로드 언로드하면서 이 기다리는 비용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모두 관리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이 개선을 시도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RDG와 같이 리소스의 생명 주기와 병렬 실행을 관리해주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RDG 동작은 얼리얼 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355번 프레임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요. 맨 위에 게임 스레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렌더 스레드, 두 번째 줄에 RHI 스레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맨 위에 GPU가 렌더링을 수행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RDG와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RDG 부분을 확대하면 RDG 동작의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스코프나 패스 영역을 세밀하게 살펴볼 일은 많지 않았는데요. 만약 컴퓨터 패스를 작성하신다면 이제 패스 영역을 잘 살펴보고 시점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리소스 영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엔진이 판단한 리소스의 생명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 형태로 나와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몇 메가바이트인지도 잘 알려줍니다. 이 필터링 방식을 바꾸면은 이제 그 크기별로 사각형으로 나와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RDG 인사이트는 직접 제작한 커스텀 렌더 패스의 리소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리얼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의 경우는 물어볼 것이 많지 않죠. 사실 엔진 문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막상 그걸 시도를 해보면 한 땀 한 땀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생각보다 챗GPT와 같은 AI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코드를 마법처럼 만들어주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그 구조의 장단점과 막히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상당히 그럴듯하게 얘기해줍니다. 예시적으로 외부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세부적인 코드 내용들은 조금씩 틀리기는 했는데 왼쪽에 큰 흐름은 아주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챗GPT 5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중간에 점검을 위해 사용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싶을 때 좋은 분석의 틀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과 서브 시스템 같은 내용들은 꽤 신뢰성 있게 답해주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패스 시점에 리졸브드 뷰에 포함되어 있는 매트릭스 종류 같이 글로벌 쉐이더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 힌트는 주는 편이라서 좋은 시작점이 되기는 하고요. 가장 좋았던 방식은 이걸 사용하는 방식별로 비교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단순 웹 검색으로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걸 실제로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확인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RDG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없이 답변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DG 하에서 UAV, 그러니까 컴퓨터 쉐이더 등에서 사용하는 리드 라이트 가능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잘 알려주고요. 다만 레퍼런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답변이 꽤 부정확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진 내에 있는 다른 플러그인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글로벌 쉐이더를 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들과 해법을 공유드립니다. 글로벌 쉐이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티리얼 그래프를 통해서 생성하지 않고 직접 코드로 제작한 쉐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를 직접 코드로 작성하는 거죠. 이런 글로벌 쉐이더를 엔진이 인식하려면 쉐이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리얼에서 제공하는 매크로를 통해서 각각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버텍스와 픽셀 쉐이더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스크린 스페이스 패스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코드를 이제 신뷰 익스텐션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글로벌 쉐이더의 실행을 위한 최소 조건은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얼리얼이 지원하는 기능 안에서 작업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노드로 작업해두면은 엔진이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에 내부적으로 코드가 바뀐 것들이 모든 개성 사항들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제는 유저 신텍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쉐이더 대신에 나이아가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복잡한 일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은 지원하지 않는 어떤 복잡하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 글로벌 쉐이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로벌 쉐이더에서도 머티리얼 그래프의 컴파일 결과를 참조해서 상당한 부분을 템플릿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티리얼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컬러나 러프니스 등의 우리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구조죠. 이거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진이 코드 컴파일한 결과물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하게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컴파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작 결과를 항상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이제 스탯이나 아니면 얼리얼 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서브 패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서브 패스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시적으로 서브 패스에 마커를 남겨두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 마커를 전역적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파일링할 패스 위치에 매크로를 추가하면 여기에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걸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이 스코프에 대해서 비용을 측정합니다. 사실 패스를 추가할 때 우리가 이름을 추가하는 매크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보가 프로파일 GPU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별도의 마커를 추가하면 이 당시의 스크린 해상도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업스케일 하기 전에 스크린 스페이스 패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꽤 유용하겠죠. 직관적으로 비용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풀스크린으로 돌아갈 때의 비용을 예측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쉐이더 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엔진 문서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실 막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레퍼런스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그 엔진 내장 플러그인 중에 컬러 커렉트 리전스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주석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각각의 내용을 좀 확인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신비 익스텐션과 RDG 패스 추가를 디테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은 쉐이더 개발 쪽인데요. 이쪽은 사실 찾아볼 만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머티리얼 컴파일 결과를 직접 분석해서 필요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좋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들어간 지점들입니다. 이 신비 익스텐션을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함수의 인풋으로 신텍스처를 이미 받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받아오는 신텍스처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아마 클리어 블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따로 크리에이트 신텍스처 유니폼 버퍼로 직접 신텍스처를 설정해 줘야 우리가 G버퍼의 내용물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작업 중에 화면에 월드 포지션 버퍼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버퍼가 사실 진짜로 존재하는 버퍼는 아닌 만큼의 그 화면 공간의 좌표와 깊이 버퍼로 이제 월드 포지션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얼리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지션은 라지 월드 코디네이트 값이기 때문에 이 df hack2 플러스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멀 블렌딩에서 발생한 이슈인데요. 그 월드 노멀 두 개를 합성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그 원본 노멀의 경사각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위쪽 이미지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반구의 위쪽이 톡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저 박스의 약한 굴곡이 좀 과도하게 강해진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멀 블렌딩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방식 자체는 AI가 알려줬는데요. 이 출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코드상의 내용을 보면 개념적으로는 리오리엔티드 노멀 블렌딩과 굉장히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하는 노멀의 강도가 약간 흐리다는 점을 제외하면 노멀 원본의 경사각을 굉장히 잘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I로 실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신비 익스텐션이 중복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의 원인으로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가져오는 뷰가 어떤 건지 유의해야 된다는 점만 파악하시면 사실 이제 이슈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참조하는 방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그인 등에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법 자체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보였던 오라 효과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위쳐 센스 효과가 출발점이었는데요. 그 위쳐 3를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약간 프레임을 누적해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돌릴 때마다 잔상도 좀 아련하게 남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화면을 멈춰두고 있으면 좀 더 진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효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쉐이더상에서 오프셋이나 감쇄를 적용한 다음에 텍스처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한 텍스처를 다음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처나 렌더 타겟들은 이 출력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샘플링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UAV, 그러니까 Unordered Access View는 관리가 좀 까다롭지만 컴퓨터 쉐이더나 픽셀 쉐이더 그 임의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는 외부 메모리로 꺼내서 다음 프레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A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쉐이더 클래스에서부터 셋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그 파라미터 스트럭트의 5번째 줄이죠. UAV 선언을 위해서 RW 텍스처 2D를 선언하고 있죠. 그 RDG가 참조하게 될 최종적인 렌더 타겟은 이 신뷰 익스텐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외부 텍스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그 RDG 리소스의 생성 자체는 매 프레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셋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외부 텍스처가 있으니까 그 외부 텍스처 기준으로 참조해서 사용하느냐 정도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dd 패스로 실행한 이후, 그러니까 RDG 리소스를 다 사용한 이후에는 RDG 텍스처를 외부로 꺼내서 다시 포인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슈터 장르를 플레이하다 보면 섬광탄을 터뜨리는 순간 잠깐 화면이 화이트아웃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던 장면이 잔상처럼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얼리얼에서 구현한 사례입니다. 첫 프레임에서는 섬광탄이 발생한 순간에 화면을 캡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렌더 중인 화면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우회 없이 이제 카피 패스라는 것으로 RT의 화면 버퍼를 바로 복사를 하고 그 복사한 결과물을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스페이스로 투패스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이제 그 유저 신텍처 같은 것들로 가능한데요. 그거를 이제 외부로 추출하는 것까지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신뷰 익스텐션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복사하고 사용하는 시점 자체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스크린 스페이스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션 블러 이전에 그 캡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모션 블러 그러니까 벨로시티 버퍼죠. 벨로시티 버퍼에 현재 벨로시티 버퍼만 기록이 되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미끌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뭐 블러가 생긴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톤맵 이전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톤맵핑 이전의 값들, 그 큰 값들로 인해서 값이 섞일 때 그 빛의 강도가 굉장히 왜곡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중간에 언급드렸던 쉐이더 템플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패스를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과 코드만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이 쉐이더 템플릿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얼리얼에서 쉐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을 템플릿화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졸브드 뷰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커스텀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만 잘 처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나 기타 등등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이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베이스 컬러나 러프니스 같은 익숙한 인풋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뷰 해상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뭐 에디터 플레이 모드나 아니면 게임 플레이 모드나 그 스탠드 언론 같이 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그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이더 클래스에서는 그 포스트 프로세스 패스에서 사용하는 주요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지금 전달하는 것들 외에 이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이면서 최적화하는 측면의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뷰 해상도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가장 오래 고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현재 해상도를 잘 받아오고 렌더 타겟의 해상도로 잘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 중에 F8로 빠져나왔을 때 상황에 대응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쉐이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얼리얼의 디파인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쉐이더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얼리얼의 내장 함수나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향이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라서 템플릿이 이렇게 뭐 PPI, 메탈릭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템플릿이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에 적용하는 템플릿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만일 포스트 베이스 패스 디퍼드 같은 시점이라면 아마 또 다른 템플릿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생각외로 AI도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주변에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함께 고민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 전에 쉽지 않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야가 아주 조금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것은 신비 익스텐션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오늘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의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좀 회색지대의 일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협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 주시고 또 어리석하게 이렇게 또 자랑해 주시면 저도 기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